네, 오늘은 12칙 할 차례인데요. 아주 그 유명한 공안입니다. 우리 그 교재로 보면은 112페이지 동산 스님, 동산 수조 스님의 이야기인데 제목이 동산의 삼배세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짧지만은 짧게나마 지난 시간의 얘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1칙은 황벽 스님의 그 당주 조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술찌개미를 먹고 마치 술을 취한 듯 하다 이런 공안이에요. 그 우리 다시 11칙 제목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 황벽 스님이 꾸짖기를 지게미에 취한 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한문 제목 보면은 황벽은 스님 이름이고 당은 마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조하는 술찌개미라는 뜻이죠. 그 술찌개미를 먹다 이런 뜻인데 술찌개미를 먹고 술에 진짜 술은 안 먹고 술 찌꺼기 먹고 취한 듯 한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때 요약을 하면은 그 공안의 내용이 보면은 너희들은 그 보보 상당에서 보고하는데 너희들은 술지개미 먹고 취한 듯 하는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느 틈에 너희들이 깨닫겠는가. 그러다가 또 한 얘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였냐면은 이 대당나라에 선사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한 스님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큰 당나라에 지금 불교가 융성해서 많은 곳에서 아주 뛰어난 승려들이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많은데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선이 없다고는 하지 않았다. 다만 선사가 없다고 했다. 지난 시간에 공안은 딱 그 두 가지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요번 시간에 다시 압축해가 핵심을 요약한다면은 지난 11칙과 10칙은 그 앞에 거하고 두 개가 연관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말하면은 본분이란 말과 향상이란 말 이 두 개를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본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본분.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안동에서 시내에서 이제 강연을 갑자기 해달래가 우리 연배들하고 비슷한 다 퇴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것을 근데 제목을 뭐라 했냐면은 행복하게 사는 마음관리법 그래서 2시간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거를 좀 요약해서 그냥 얘기를 해줬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를 제가 1원칙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제가 본분정이라고 얘기했어요. 본분정. 이 본분정이라는 말은 아까 그 술찌개미 얘기했잖아요. 술찌개미는 술을 먹고 술 취하는 건 당연한데 술 찌꺼기 껍데기 같은 별 볼일 없는 걸 먹고 진짜 술 먹는 것처럼 취한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마치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진실이 아니다는 거죠. 마치 자기는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으면은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인생을 행복하다고 하는 게 그게 술찌개미 먹고 취했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우리 삶이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진짜와 가짜, 사실은 본분종의 핵심은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뭐냐. 인생에서 진짜가 뭐지? 우리는 가짜 속에 속아서 마치 자기 인생이 가짜에 휘말려서 진짜의 삶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 황벽 스님은 술찌개미를 먹고 마치 술을 진짜 술 참된 술 먹고 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본분종에서 진짜와 가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참다운 진짜 인생이 뭐고 가짜 인생이 뭐냐. 본분은 진짜라는 이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는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는 과정에 그 진짜가 자기 인생의 중심은, 인생의 힘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자기 안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삶의 가치를 외부에 근거해서 지 삶의 기둥을 삼는다면 이게 전부 가짜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 이거는 자기 안의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다. 남이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성공한 인생이다. 이거 전부 다 타자에 의존하는 삶이에요. 이게 전부 가짜. 그게 바로 가짜에 취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핵심이 뭐예요? 진짜는 자기 자신의 것을 우려내서 자기의 빛깔과 향기를 내서 거기에 의미를 찾는 것. 요게 진짜예요. 가짜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웅성거리면서 거기서 인기 있다고 주장하는 가치들. 돈, 명예, 지위 이런 거예요. 심지어 남이 나를 사랑한다 그 속에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에도 우리는 속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치를 두면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황벽 스님은 술찌개를 먹고 술 취한 것처럼 비몽사몽간에 우리 인생은 그렇게 헛되이 보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본분은 진짜와 가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숙성시켜서 우러내가지고 내 것은 가치는 내 자신 안에 있는 거지 바깥에서 오는 것 거기에 의미를 두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 예술 얘기를 비교를 했어요. 진짜 예술, 이 마스터, 대가의 작품은 그 사람 자신의 것의 아우라가 나와야 돼요. 누구를 본받거나 흉내내거나 따르거나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자기 거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거는 그 사람 고유한 컬러를 가졌을 때 다 알아봐요. 남 따라하는 거는 그 가짜예요. 그러니까 남이 좋다 하는 걸 자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짜는 주로 뭐냐면 외부에서 강요되는 요청에 의해서 내가 마지못해 해나가는 것. 또 지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남을 눈치를 보가 남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거기에 요청에 스스로 눈치 보고 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누구 훌륭하다 하면 그 팔로가 되는 것. 이게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있는 고유한 자신의 향기와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자신이 끌어안고 그걸 숙성시켜서 자기 안에서 우러내서 표현할 때 그게 아름답고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핵심이죠. 우리는 자신의 안에서 가치를 찾고 자신 안에서 의미를 둘 때 그걸 본분이라고 해요. 그걸 남하고 비교할 내와 남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수많은 꽃도 있어도 장미꽃은 장미꽃, 들꽃의 야생화는 야생화대로 다 고유한 자신의 빛깔과 향기가 있어요. 모두가 장미꽃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억지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뭐 그걸 그 요즘 인기 있는 BTS의 그 애들이 그 노래 주제 Love Myself 우리가 누구인데 Love Yourself 따지고 보면 자신을 진짜 안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나는 고귀해. 나는 귀중하고 빛나.
이런 자신을 안고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따뜻한 빛을 보낼 수 있어요. 자신의 빈 것을 남에 의해서 채우려고 그러면 그건 이미 가짜죠. 그래서 그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거다. 두 번째, 향상이라는 거는 계속 자신을 확장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은 무한대예요. 이 영향을 넓히면 끝도 없이 세상 우주를 다 포함해요. 작은 경험 속에서 그냥 그 속에서 채우면 가득 찰 것 같지만 이 정신의 깊이와 넓이는 끝도 없어요. 온 우주를 다 담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의 폭은 무한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이 마음의 폭을 자기 삶의 그릇 쪽에 딱 고정시켜놔요. 그래서 이걸 넓혀야 되는데 그 넓히는 그 향상사라는 거는 물론 이게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딱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남하고 비교해갖고 자꾸 뭐 능력이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신의 빛깔을 고유하게 낼 줄 알면 자신의 고유한 파장, 어떤 외부적인 것도 나하고 대치할 수 없는 내 고유한 파장이 있어요. 그걸 자기가 끌어안고 그 빛깔을 고유하게 내면은 그게 주변에서 다 공감해요. 예술가의 아름다운 작품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컬러가 있을 때 우리가 다 알아보듯이 다 공감해요. 남하고 똑같다고 해서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빛깔을 고유하게 무르익여서 우러내서 했을 때 그거 다 공감해요. 그러면은 자신의 정신 파장이 그 새로운 남들이 없는 나의 고유한 빛깔을 낼 때 다 그것이 신비하다고 좋아해요. 그러면 그게 남에게 영향을 미쳐. 네트워크로. 그래서 남도 깨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남을 깨어나게 하는 건 내 거를 전달해서 내같이 되라. 이거는 깨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거는 뭐냐.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건 나하고 달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에너지와 힘을 거기에 향기 내도록 내가 내 것을 아름답게 사랑하고서 깨어나듯이 너도 내 향기를 뿌리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고유한 것으로 깨어나도록 이렇게 힘을 주는 것을 그게 향상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거는 그게 진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선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황벽 스님의 두 번째 그 법어 중에 나오는 게 이 대당날의 진짜를 가르치면서 각각을 깨어나게 하는 그 진짜 선사는 없다는 거예요. 선은 있지만 우리가 말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이게 찌개미를 주면서 술 취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표준과 모델을 만들어서 너도 이거 따라해. 이거 가짜죠. 그 가짜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은 고유한 빛깔을 낼 수 있는 자신과 힘을 줬을 때 나도 내가 깨어났듯이 너도 너의 빛깔을 해라. 그게 공감이고 그게 진정한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분종과 향상사를 그 앞에 책하고 연결시켜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생에 사는 거는 인생의 행로에서 가장 중심적인 거는 자신을 스스로 자신의 고유성을 스스로 안고 자신이 그걸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빛깔을 내므로써 인생 행로를 그리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힘을 얻는 것은 자기 안에서부터예요. 나의 빈 곳을 외부로부터 채울 때 그때 인생은 따라가고 눈치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 것이 고유하다라는 걸 또 가짜가 뭐냐. 나는 너하고 다르다는 걸 오히려 하기 위해서 남이 어떤 것을 자꾸 부정하면서 마치 내 것은 스스로 없으면서 남이 해놓은 걸 뒤집고 빈정거리면서 마치 내 거에 있는 것처럼 만드는 그 진짜 나쁘고 가짜예요. 나쁠 뿐만 아니라 진짜 가짜예요. 지거는 안 만들고 남 해놓은 걸 빈정거리고 부정함으로써 마치 지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가짜 중에 가짜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은 12칙 동산의 삼배세근 아마 불교의 내왕이 있었던 사람은 선불교에 좀 이거는 그냥 얻어 들은 이야기도 이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간단해요. 이거는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동산 스님이 삼배세근 이렇게 딱 대답했어요. 그게 이 공안이에요. 너무 간단해.
우리가 이 질문 중에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 질문 많지요. 그죠? 지난번에는 무엇이 조주입니까? 할 때 요거는 좀 다르다 그랬고, 어떤 무엇이 뭐뭐입니까? 이라는 묻는 게 이 질문의 가장 전형적인 게 뭐예요? 이 질문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 안 해요. 무엇이 뭐뭐입니까? 라고 물으는 것은 이 질문 자체가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마음을 사용하는데 일정한 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을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무엇이 뭐뭐까 하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부처이니라.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식 추구에 내가 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말하자면은 아까 본분종사,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고유성하고 표준적인 모델, 누구나 다 인정한,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을 정리하는 게 말로. 그러면은 그거는 부처는 각각의 고유성에서 깨어나서 자신의 것을 빛나게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공통분모의 똑같은 모델하면 이 고유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부처로 가는 길밖에 안 되잖아요. 그 질문 자체는 지식을 요구하는 정의를 내려달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그런데 우리 머리를 사용하는데 훈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이 대선사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런 지식 추구의 사고방식을 깨뜨리면서 자신의 고유성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걸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칼에 그냥 그걸 탁 틀어버리고 깨어나도록 할 수 있는 단답형 이런 아주 촌철살인의 아주 즉각적인 답을 참 많이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답이에요. 삼배세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어느 승려가 동산 스님, 이 동산 스님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운문 스님의 제자예요. 운문 스님의 제자. 운문 스님 유명하잖아, 그죠? 운문 스님의 제자인데, 이 동산 스님이 그 운문의 선의 정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스스로 깨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승려가 이 운문의 그 계보를 잇는 이 동산 스님, 동산 수초 스님, 동산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여러 명이지만 여기 있는 건 동산 수초 스님이에요. 동산 양계 스님도 있고, 동산 수초라는 분인데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삼배세근, 아주 유명한 이 공안이에요. 우리가 이 서시도 일단 보지 말고 또 여기에 있는 다양한 설명 송도 보지 말고 이런 질문을 여러분 당장 던졌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그러한 그 바탕에서 이런 질문을 만약에 이런 새로운 공간을 맞이했다면 이제까지 배운 학습의 기준에서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알 수 있겠어요? 이 비슷한 질문 이미 여러 번 했어요. 다음 질문도 거의 같아요. 사실은 방법은 같지만 그 핵심은 거의 동일해요. 여러분 이 일칙부터 끝까지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식을 추구하는 인간의 힘은 놀랍도록 인간을 발전시켰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 위에 인간이라는 요 이상한 종족이 꼼실꼼실 대면서 뭘 만든데 이놈들이 달나라까지 로켓 타고 가요. 신비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류 역사가 이런 인간이라는 종족이 지구 위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 능력을 가지고 정말 자연에 일어날 수 없는 이상한 짓거리를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런 힘의 변화, 이걸 지금은 또 여기에다가 4차 혁명이라고 지금 또 난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한다 그러면은 인류가 스스로 살면서 기록의 역사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큰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의 역사적 변혁을 그냥 영웅들이 싸우고 땅 따먹게 하고 뭐 이런 전쟁도 유명하지만 더 크게 보면은 인류를 변화시키는 혁명적 만약에 3번 일어났다. 그건 한 20, 30년 전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3번째 혁명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엘빈 토플러가 인류 역사를 그때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날 때 서드 웨이브라 3번째 혁명 지금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금 4번째가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을 때 첫 번째 혁명은 뭘 했어요? 농업혁명. 두 번째 혁명은 산업혁명. 근데 그게 뭘 얘기합니까?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데 인간 삶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게 농업이라는 거. 식량을 업소가 쫓아다니면서 먹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베트남 갔는데요. 베트남 갔다 왔는데 뭐 오늘도 아까 그 식사를 같이 하는 분들하고 했는데 이게 뭐 대만이나 이런 분들이 행복 지수를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낮아요. 저 열대 기후에 풍요한 사람은 이게 느긋해. 왜? 그 사람은요 세이빙 안 해요. 사시절 과일이 있지. 베트남 같은 경우 해안가에 해안물 많지요. 농사도 쌀 농사도 산모작 그냥 해요. 과일 안 되면 과일. 그러니까 저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항상 가면 먹을 건 있는데. 그럼 뭐 고소렇게 머리 힘들어가 애쓸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북쪽에 가면요. 겨울에 꽁꽁 먹을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겨울을 어떻게 나야 되는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저장도 하고 짱박아 놓고 해야 돼요. 그래 이게 우리의 먹이가 우리 인류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먹이의 혁명적 변화. 우리가 먹는 방법을 확 바꾸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먹을 거니까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길러서 먹는 방법이에요. 그게 농업이잖아요. 그 농업하려면 인간의 노동력이 들어가잖아요.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우리 인간의 그 노동력이 모든 생산물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토지, 노동, 자본.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인간의 노동력을 그때 하면서 동시에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한 게 뭐예요? 짐승의 힘을 우리 노동력 대신해서 사용할 방법을 했어요. 그때 이제 가축기로 했잖아요. 축산. 그러니까 사람 노동력에 일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다른 거 길 다 들어봤는데 예를 들면은 코끼리 같은 거 힘 얼마나 세요? 그놈이 말을 잘 안 돼. 컨트롤이 안 돼. 지 맘대로 해요. 곧 되는 게 딱 두 종류예요. 뭐예요? 소하고 말이에요. 소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하고 양하고는 돼지는 근육이 없어 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식량으로만 돼. 양도 우유하고 털하고 식량으로 일을 못해요. 일할 수 있는 건 소, 말. 그래서 소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사람이 농사 짓다가 나중에는 두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은 이 힘을 짐승을 이용하고 사람 힘 아는 생물학의 힘이 아니고 물리적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꾀를 했어요. 그게 기계 가지고 여기 석탄 떼니까 그 열 가지고 움직이는 힘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전기기관의 발명, 뭐 방직기 발명, 그 옮기고 하는 이 변화가 인류를 획과닥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산업혁명이죠. 인간의 육체 노동을 물질을 가지고 대행하게 함으로써 인간은 여유를 갖고 되고 그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에요. 그게 200년쯤 갔다가 세 번째 혁명이 이제 여러분이 그때 그 정보통신혁명.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계혁명은 인간이 노동을 할 수 있는 대행기관을 기계 가지고 만들었는데 진짜 그 다음에 뭐냐면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행하는 게 요 컴퓨터예요. 머리 쓰는 걸 대행해요. 육체 노동을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또 인류 사회를 확 가닥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 컴퓨터가 인간의 정신 노동 중에 모든 걸 대행하는 게 아니잖아요.